차가운 눈보라가 매섭게 몰아치는 캄캄한 겨울밤이었다. 굳게 닫힌 거대한 철문 밖으로 지윤의 얇은 몸이 무참히 내동댕이 쳐졌다. 뼈를 깎는 듯한 추위가 얇은 실내복 하나만 걸친 그녀의 전신을 무자비하게 파고들었다. 손바닥이 거친 아스팔트 바닥에 쓸려 붉은 피가 배어 나왔지만 육체의 고통보다 가슴을 찢는 배신감이 훨씬 더 컸다. 조금 전까지 그녀가 안주인으로서 머물렀던 화려한 저택은 이제 가장 잔인한 지옥으로 변해버렸다. 얼음장처럼 차가운 바닥에 엎드린 채 지우는 거친 숨을 몰아쉬며 굳게 닫힌 문을 노려보았다. 그녀의 눈동자에는 절망 대신 차가운 분노의 불꽃이 타오르고 있었다. 철문 너머로 시어머니인 강여사의 날카롭고 표독스러운 목소리가 밤 공기를 가르며 뱀처럼 기어 나왔다. 감히 우리 집안의 핏줄을 속이고 밖에서 천박한 짓거리를 하고 돌아다녀 당장 내 눈앞에서 꺼져버려. 이 더러운 짐승만도 못한 거사. 강여사의 악에 바친 저주는 폭설이 내리는 밤하늘을 찢을 듯이 울려 퍼졌다. 지유는 어이가 없어 헛웃음을 터뜨리며 천천히 몸을 일으켜 세웠다. 자신이 피땀 흘려 키워낸 회사의 핵심 기술을 빼돌리기 위해 남편과 시어머니가 이토록 비열한 불륜, 자작극을 꾸밀 줄은 상상조차 하지 못했다. 그들의 탐욕은 이미 인간의 최소한의 도리마저 완전히 상실한 상태였다. 어머니 아니 강 여사님, 정말로 이렇게까지 바닥을 드러내실 줄은 몰랐습니다. 제가 그동안 회사를 위해 바친 청춘과 수많은 특허 기술들을 고작 이런 저열한 모함으로 가로챌 수 있다고 생각하십니까? 지우는 덜덜 떨리는 입술을 꽉 깨물며 얼어붙은 목소리로 당당하게 맞섰다. 당신들이 조작한 그 조잡한 호텔 사진과 가짜 은행 거래 내역서가 법정에서 얼마나 버틸 수 있을지 똑똑히 지켜보십시오. 진실은 결코 눈보라에 덮이지 않으며 당신들의 그 더러운 속셈은 반드시 세상 앞에 낱낱이 까발려질 것입니다. 그녀는 결코 이대로 무너지지 않겠다는 굳은 의지를 담아 매섭게 소리쳤다. 그때 굳게 닫혀있던 철문이 신경질적인 마찰음을 내며 반쯤 열렸고 남편이었던 민재가 교만한 미소를 띠며 걸어 나왔다. 지윤아, 이제 그만 억지 부리고 현실을 직시하는 게 어때? 네가 아무리 발버둥 쳐봐야 이미 이 사회는 내 손에 넘어왔고 너는 불륜을 저지른 파렴치한 여자로 낙인 찍혔을 뿐이야. 민재의 목소리에는 일말의 죄책감이나 미안함 따위는 전혀 찾아볼 수 없었다. 오히려 자신의 완벽한 계획이 성공했다는 쾌감에 깊이 도취되어 있는 역겨운 모습이었다. 지우는 한때 자신이 진심으로 사랑하고 믿었던 남자의 추악한 민낯을 마주하며 깊은 구역질과 함께 뼈저린 환멸을 느꼈다. 당신이라는 인간이 이토록 구제불능의 쓰레기였다는 사실을 이제야 깨달은 내 눈을 찌르고 싶을 지경이야. 민재야, 네가 훔쳐간 그 자리와 내 피땀 어린 성과들이 영원히 네 것이 될 줄 안다면 그것은 엄청난 착각일 뿐이야. 지유는 차갑게 얼어붙은 눈동자로 그를 응시하며 단호하고 날카로운 목소리로 쏘아붙였다. 내가 반드시 밑바닥에서부터 다시 기어 올라와서 당신들이 쌓아 올린 그 알량하고 더러운 모래성을 철저하게 짓밟아 부숴버릴 거야. 오늘 밤 나를 이 차가운 거리로 내쫓은 대가가 얼마나 가혹한 것인지 당신들 모두가 뼈저리게 느끼도록 만들어주겠어. 민재는 지윤의 얼음장 같은 경고에 순간적으로 분노가 치밀어 올랐는지 거칠게 다가와 그녀의 어깨를 강하게 밀쳤다. 어디서 끝까지 뻣뻣하게 고개를 쳐들고 감히 나를 협박하는 거야. 당장 이 동네에서 흔적도 없이 사라지지 않으면 다음에는 경찰서 유치장 바닥에서 썩게 만들어 줄 테니 알아서 해. 민재의 거친 손길에 중심을 잃은 지우는 다시 한 번 눈 쌓인 바닥으로 비참하게 쓰러지고 말았다. 얇은 옷감 사이로 스며드는 살을 내는 듯한 한기가 그녀의 뼛속까지 얼어붙게 만들었지만 지우는 이를 악물고 결코 그들 앞에서 약한 모습을 보이지 않으려 버텼다. 황하는 굉음과 함께 거대한 철문이 다시 굳게 닫히며 끔찍했던 과거와의 단절을
무자비하게 선언했다. 주변에는 오직 사납게 휘몰아치는 눈보라 소리만이 공허하게 울려 퍼졌고 지우는 칠흑 같은 어둠 속에 홀로 남겨졌다. 살을 찢는 듯한 매서운 칼바람이 몰아칠 때마다 그녀의 가녀린 몸은 낙엽처럼 위태롭게 흔들렸다. 얼어붙은 아스팔트 바닥에서 올라오는 끔찍한 냉기가 그녀의 마지막 남은 체온마저 무자비하게 앗아가고 있었다. 시야는 점점 흐려지고 의식은 아득해졌지만 지우는 가슴속 깊은 곳에서 끓어오르는 복수심 하나로 간신히 정신의 끈을 부여잡고 차가운 눈밭 위를 엉금엉금 기어갔다. 손발의 감각은 이미 오래전에 완전히 사라졌고 호흡을 할 때마다 폐부를 찌르는 듯한 날카로운 고통이 밀려왔다. 이대로 눈밭에 쓰러져 죽음을 맞이한다면 저들의 비열한 음모가 완벽한 승리로 끝나버린다는 생각에 지유는 끊임없이 자신을 채찍질했다. 하지만 인간의 한계를 시험하는 듯한 혹독한 추위 앞에서는 아무리 강인한 정신력이라도 육체의 붕괴를 막을 수는 없었다. 쏟아지는 폭설은 순식간에 그녀의 몸을 하얗게 뒤덮으며 차가운 무덤을 만들어가고 있었다. 마침내 모든 힘이 소진된 지윤이 무거운 눈꺼풀을 서서히 감으며 깊은 절망의 심연으로 빠져들려는 바로 그 찰나의 순간이었다. 정막이 흐르는 차가운 골목길 끝에서 어둠을 찢어발기는 강렬한 헤드라이트 불빛이 눈보라를 뚫고 맹렬하게 쏟아져 들어왔다. 거대한 검은색 최고급 세단, 세대가 묵직한 엔진 소리를 내며 미끄러지듯 다가와 지윤의 쓰러진 몸뚱이 바로 앞에 일제히 멈춰섰다. 차문이 열리는 소리와 함께 건장한 체격의 경호원들이 재빠르게 쏟아져 나와 주변을 철통같이 에워싸며 경계를 펼쳤다. 그리고 중앙에 위치한 가장 크고 화려한 세단의 뒷좌석 문이 조심스럽게 열리며 압도적인 존재감을 뿜어내는 한 남자가 칠흑 같은 밤의 장막을 걷어내고 서서히 모습을 드러냈다. 그는 대한민국 경제를 쥐고 흔드는 거대한 제국 태성그룹의 젊고 무자비한 지배자인 강태경 회장이었다. 맞춤형 검은색 코트를 입은 그의 거대한 체구는 뿜어져 나오는 차가운 기백만으로도 주변의 공기를 얼어붙게 만드는 듯했다. 날카로운 턱선과 베일듯이 서늘한 눈매를 가진 그는 흩날리는 눈발 속에서도 한치의 흔들림 없이 오직 바닥에 쓰러진 지훈만을 뚫어지게 응시했다. 평소 어떤 상황에서도 감정의 동요를 보이지 않기로 유명한 피도 눈물도 없는 냉혈한이었지만 지금 때의 짙은 눈동자 속에는 심하게 요동치는 위험하고도 폭발적인 감정의 소용돌이가 분명하게 맴돌고 있었다. 태경은 마치 사냥감을 덮치기 직전의 맹수처럼 거침없고 묵직한 발걸음으로 눈밭을 가로질러 지윤의 곁으로 다가왔다. 얼어붙은 바닥에 미동조차 없이 쓰러져 있는 그녀의 처참한 몰골을 확인한 순간 그의 이마에 굵은 핏대가 선명하게 솟아올랐다. 그는 한치의 망설임도 없이 자신이 입고 있던 최고급 캐시미어 코트를 벗어 그녀의 차갑고 가녀린 몸을 조심스럽게 감싸 안았다. 태경의 품에서 전해지는 낯설지만 강렬한 온기에 지유는 희미해져가는 의식 속에서도 본능적으로 파고들며 덜덜 떨리는 숨을 몰아쉬었다. 그의 넓은 가슴은 폭풍우 속에서 발견한 유일하고도 절대적인 피난처와도 같았다. 이렇게 될 때까지 도대체 뭘 하고 있었던 겁니까? 바보같이. 태경의 목소리는 분노로 인해 낮게 억눌려 있었지만 그 이면에는 차마 감추지 못한 짙은 안타까움과 걱정이 묻어났다. 지유는 힘겹게 무거운 눈꺼풀을 들어 올려 자신의 시야를 가득 채우고 있는 태경의 단단하고 조각 같은 얼굴을 멍하니 바라보았다. 한 번도 사적인 교류가 없었던 그저 업계의 무서운 포식자로만 알고 있었던 그가 어째서 이토록 끔찍한 순간에 자신의 눈앞에 나타난 것인지 도무지 이해할 수 없었다. 그녀는 꽁꽁 얼어붙어 갈라진 입술을 달싹이며 모기만 한 소리로 간신히 질문을 내뱉었다. 당신이 어떻게 여기에? 지훈의 갈라진 목소리가 차가운 겨울바람에 묻혀 금방이라도 부서질 듯 위태롭게 떨렸다.
태경은 그녀의 창백해진 뺨에 묻은 차가운 눈송이를 커다랗고 따뜻한 손으로 조심스럽게 닦아내며 무겁게 입을 열었다. 당신이 그 썩어빠진 시궁창 같은 집구석에서 쫓겨날 거라는 사실을 며칠 전부터 이미 내 정보망을 통해 보고받고 알고 있었습니다. 나는 당신처럼 뛰어난 재능과 빛나는 두뇌를 가진 여자가 고작 그런 쓰레 같은 인간들의 알량한 음모에 희생당하도록 가만히 내버려 둘 생각이 추호도 없습니다. 그의 말에는 한치의 거짓도 없는 견고한 진심이 담겨 있었다. 이제부터 당신의 모든 것은 내가 온전히 책임지고 완벽하게 보호할 테니 아무 걱정 말고 내 품에서 푹 쉬십시오. 태경은 지윤을 번쩍 안아 올리며 등 뒤로 굳게 닫힌 거대한 저택의 철문을 향해 서늘하고도 잔혹한 시선을 던졌다. 당신을 이토록 끔찍하고 비참하게 짓밟은 저 오만방자한 인간들과 그들의 더러운 가문 전체를 내가 직접 철저하게 지식여 버리겠습니다. 저들이 가진 모든 부와 권력을 산산조각 내어 길거리에 비참한 개만도 못한 신세로 전락하는 꼴을 당신 두 눈으로 똑똑히 확인하게 만들어주지. 그의 목소리는 마치 지옥에서 올라온 사신의 무자비한 선고와도 같았다. 그의 단호하고도 폭력적인 맹세는 지윤에 얼어붙었던 심장 깊은 곳에 묘한 안도감과 함께 뜨거운 불씨를 지펴 올렸다. 평소 같았으면 그의 오만한 태도와 일방적인 통보에 강하게 반발했겠지만 지금 그녀에게는 이 거대한 남자의 제안을 거절할 여력조차 남아있지 않았다. 오히려 벼랑 끝으로 내몰린 자신에게 기꺼이 손을 내밀어준 그의 존재가 눈물이 날 만큼 처절하게 고마웠다. 지우는 남은 마지막 힘을 쥐어짜내어 태경의 코트 자락을 꽉 움켜쥐며 자신을 나락으로 떨어뜨린 자들을 향한 처절하고도 완벽한 복수를 마음속으로 조용히 다짐했다. 그녀의 눈빛이 차갑게 번뜩였다. 태경은 가벼운 깃털이라도 안아든 것처럼 지윤을 단단하게 품에 안고서 대기하고 있던 자신의 세단 쪽으로 성큼성큼 걸음을 옮겼다. 비서가 재빠르게 다가와 뒷좌석의 두꺼운 문을 열자 시트에서 뿜어져 나오는 포근하고 훈훈한 공기가 지윤의 얼어붙은 뺨을 부드럽게 감싸 안았다. 차 안으로 그녀를 조심스럽게 눕힌 태경은 곧바로 히터의 온도를 최고로 높이고는 구급함에서 따뜻한 담요를 꺼내 그녀의 몸을 겹겹이 덮어주었다. 그의 거칠고 투박해 보이는 외모와는 전혀 어울리지 않는 무척이나 세심하고 다정한 손길의 지윤은 일순간 가슴 한구석이 뭉클해지는 것을 느꼈다. 태경은 지윤의 상태가 어느 정도 안정된 것을 확인하고 나서야 운전석에 앉은 비서실장에게 차갑고 단호한 목소리로 지시를 내렸다. 지금 당장 본가 쪽 최고급 안가로 목적지를 설정하고 전속 의료진들을 전부 그곳으로 대기시키도록 곧바로 조치해. 그리고 내일부터 저 쓰레기 같은 민재놈의 회사와 관련된 모든 금융 거래 내역과 비자금 흐름을 이잡듯이 샅샅이 뒤져서 내 책상 위에 올려놓아라. 아주 작은 먼지 하나라도 놓치면 내 손에 죽을 줄 알아라. 비서실장은 긴장한 기색이 역력한 얼굴로 즉각 알겠다는 대답을 하며 차를 부드럽게 출발시켰다. 매끄럽게 어둠 속을 미끄러져 나가는 세단 안에서 지유는 창밖으로 멀어지는 자신과 남편의 과거가 깃든 화려한 저택을 멍한 눈으로 응시했다. 수년간 자신의 모든 피와 땀을 갈아 넣어 이룩한 성공의 상징이었지만 이제 저곳은 철저하게 파괴하고 무너뜨려야 할 복수의 끔찍한 대상일 뿐이었다. 태경은 그녀의 공허하고 쓸쓸한 시선을 조용히 지켜보다가 커다란 손을 뻗어 담요 위로 그녀의 떨리는 손을 굳게 맞잡아 주었다. 그의 뜨거운 체온이 맞잡은 손을 통해 혈관을 타고 온몸으로 퍼져나가며 지윤의 지치고 상처받은 영혼을 다정하게 위로해주고 있었다. 사실 태경이 지윤을 오랫동안 남몰래 주시해왔다는 것은 아무도 모르는 그만의 깊고 은밀한 비밀이었다. 업계의 각종 행사장이나 프레젠테이션 무대에서 그녀가 뿜어내던 당당한 자신감과 번뜩이는 천재적인 통찰력은
항상 그의 시선을 강렬하게 사로잡았다. 무능하고 부패한 남편의 뒤치다거리나 하며 재능을 썩히기에는 그녀의 존재 자체가 너무나도 눈부시고 아까웠다. 그래서 언젠가 그녀가 스스로 그 진흙탕을 빠져나오기를 묵묵히 기다렸건만 결국 이런 비참한 방식으로 버려졌다는 사실이 태경의 내면에 잠들어 있던 흉포한 파괴 본능을 완전히 깨어버리고 만 것이다. 다시는 당신이 이렇게 처참하게 바닥을 뒹굴며 눈물을 흘리게 만드는 일 따위는 내 인생을 걸고 절대 없을 것입니다. 태경은 맞잡은 손에 조금 더 꽉 힘을 주며 마치 견고한 바위처럼 흔들림 없는 낮고 진중한 목소리로 그녀에게 다시 한번 확언했다. 오늘 밤 당신이 잃어버린 모든 것들을 수백 배 아니 수천 배로 불려서 저들의 피눈물과 함께 당신의 발밑에 고스란히 엎드려 바치도록 만들 테니 기대해도 좋습니다. 지우는 그의 강렬하고도 집요한 눈빛을 마주하며 이 남자가 내뱉은 말은 기필코 현실이 될 것이라는 강한 확신을 얻었다. 과거에 어리석고 순진했던 지우는 오늘 밤 내리치는 저 차가운 눈보라 속에서 이미 완벽하게 죽어 없어졌다. 이제 그녀는 살아남기 위해서 그리고 자신을 기만하고 짓밟은 자들에게 잔혹한 정의의 철퇴를 내리기 위해서라도 저 악마 같은 남자와 기꺼이 손을 잡아야만 했다. 그녀는 천천히 하지만 아주 분명하고 단호한 동작으로 고개를 끄덕이며 태경이 내민 구원의 손길이자 핏빛 복수의 맹약을 기꺼이 수락했다. 강태경이라는 거대하고 무시무시한 검을 손에 쥔 이상 이제 자비나 용서 따위는 그녀의 사전에 영원히 존재하지 않을 것이라고 가슴 깊이 새겼다. 얼마 지나지 않아 굳게 선팅된 검은색 세단은 철저한 보안 시스템으로 둘러싸인 외곽의 삼엄하고 거대한 안가로 미끄러지듯 진입했다. 차가 완전히 정차하기도 전에 대기하고 있던 전문 의료진들이 응급 키트를 들고 일사불란하게 달려나와 지윤의 상태를 살피기 위해 준비했다. 태경은 다른 사람의 손을 일절 빌리지 않고 직접 지윤을 조심스럽게 안아들고는 넓고 따뜻한 침실을 향해 성큼성큼 걸음을 옮겼다. 그의 단단하고 넓은 품에 안긴 채 화려하고 웅장한 저택 내부를 바라보며 지윤은 비로소 자신이 참혹했던 죽음의 문턱에서 완전히 벗어났음을 실감했다. 의료진들이 분주하게 움직이며 동상 부위를 치료하고 영양수액을 투여하는 동안에도 태경은 침대 곁을 한시도 떠나지 않고 묵묵히 자리를 지켰다. 그의 날카로운 시선은 의사들의 손놀림 하나하나를 예리하게 쫓으며 지윤의 회복에 조금의 차질이라도 생기지 않도록 매서운 압박감을 조성하고 있었다. 치료가 무사히 끝나고 의료진이 모두 방을 빠져나간 뒤에야 태경은 긴장으로 굳어있던 어깨를 미세하게 늘어뜨리며 의자에 깊숙이 등을 기대어 앉았다. 고요해진 방 안에는 규칙적으로 떨어지는 수액의 희미한 물방울 소리와 지윤의 한결 편안해진 숨소리만이 아늑하게 공간을 채우고 있었다. 수면제의 기운이 서서히 퍼지면서 지윤의 무거웠던 의식은 점차 깊고 평온한 어둠 속으로 부드럽게 가라앉기 시작했다. 눈을 감기 직전 마지막으로 흐릿하게 시야에 맺힌 것은 창밖으로 비쳐드는 창백한 달빛을 받으며 마치 충직한 기사처럼 자신을 수호하고 있는 태경의 거대한 실루엣이었다. 내일 아침 찬란한 태양이 떠오르고 나면 그녀는 이 강력한 남자의 전폭적인 지원을 등에 업고 완전히 새로운 복수의 화신으로 화려하게 다시 태어날 것이다. 그녀의 입가에 서늘하고도 잔혹한 미소가 아주 찰나의 순간 스쳐 지나갔고 이내 길고 험난했던 밤이 완전히 저물었다. 다음 날 아침 눈부신 겨울 햇살이 두꺼운 암막 커튼의 틈새를 뚫고 들어와 고급스러운 방안을 환하게 비추며 새로운 시작을 알렸다. 지우는 무거운 눈꺼풀을 깜빡이며 천천히 잠에서 깨어났고 지난밤에 끔찍했던 사건들이 단순한 악몽이 아니라 뼈저린 현실이었음을 다시금 생생하게 자각했다. 온몸의 근육이 비명을 지르는 듯 뻐근했지만 최고급 의료진의 집중적인 치료 덕분에 치명적이었던 동상의 위험에서는 어느 정도 벗어난 상태였다. 그녀는 조심스럽게 몸을 일으켜
푹신한 베개에 등을 기대고 앉아 차분하게 가라앉은 눈빛으로 낯설지만 묘하게 안락한 방 안의 풍경을 찬찬히 둘러보았다. 그때 정적을 깨고 가벼운 노크 소리와 함께 방문이 부드럽게 열리며 완벽하게 재단된 짙은 회색 슈트 차림의 태경이 방 안으로 들어왔다. 그의 손에는 방금 막 출력된 듯한 잉크 냄새가 희미하게 풍기는 두툼한 서류 뭉치가 단단하게 들려 있었다. 몸 상태는 좀 어떻습니까? 아직 무리해서 움직이면 안 될 텐데. 그는 차가운 외모와 상반되는 다정한 목소리로 그녀의 안부를 물으며 침대 곁으로 천천히 다가왔다. 지우는 자신을 향해 쏟아지는 그의 진심 어린 걱정에 옅은 미소로 화답하며 이제는 슬픔에 잠겨 있을 시간이 없다는 것을 직감했다. 회장님 덕분에 목숨을 건졌으니 이제 제가 갚아야 할 차례인 것 같습니다. 지훈이 흔들림 없는 단호한 눈빛으로 말하자 태경의 입가에도 매력적이고 서늘한 호선이 깊게 그려졌다. 그는 들고 있던 두꺼운 서류 뭉치를 침대 위에 올려놓으며 이것이 바로 민재농과 강 여사가 지난 5년간 회사 자금을 교묘하게 빼돌린 비밀 장부의 사본이라고 설명했다. 밤새도록 그룹의 정보망을 총동원하여 수집한 이 치명적인 증거들은 오만방자하게 굴었던 그들의 숨통을 단숨에 끊어버릴 수 있는 가장 완벽하고 날카로운 무기가 될 것이 분명했다. 지훈의 눈빛이 차갑게 빛났다. 그들이 조작해낸 알량한 불륜 스캔들 따위는 이 거대한 횡령 비리에 비하면 아주 우스운 어린애 장난에 불과할 것입니다. 태경은 서류를 훑어보는 지훈의 진지한 옆얼굴을 흥미롭게 관찰하며 오늘 오후에 예정된 이사회를 어떻게 엉망으로 짓밟아 줄 것인지 낮고 잔혹한 목소리로 브리핑하기 시작했다. 지윤은 서류에 적힌 치명적인 숫자들을 하나하나 확인하며 가슴속에서 차갑게 타오르는 복수의 불꽃이 거대한 산불처럼 맹렬하게 번져나가는 것을 느꼈다. 짓밟힌 명예를 되찾고 피눈물 나는 대가를 치르게 할 그 첫 번째 반격의 서막이 마침내 화려하게 오르고 있었다. 아늑하고 포근한 침실의 공기는 지난밤에 혹독했던 추위를 완벽하게 잊게 만들 만큼 따뜻하고 평온했다. 지우는 태경이 건네준 두꺼운 서류 뭉치를 조심스럽게 넘기며 그 안에 담긴 충격적인 진실들을 하나씩 확인해 나갔다. 민재와 시어머니가 오랜 시간 동안 얼마나 치밀하고 악랄하게 회사의 자금을 빼돌렸는지 명백하게 증명하는 숫자들이 빼곡하게 적혀 있었다. 그녀가 밤낮 없이 연구실에 틀어박혀 새로운 기술을 개발하는 동안 그들은 뒤에서 교묘하게 회사의 뼈대를 갉아먹으며 자신들의 배를 불리고 있었던 것이다. 배신감으로 인해 그녀의 손끝이 파르르 떨리기 시작했다. 태경은 분노로 굳어진 지은의 창백한 얼굴을 말없이 지켜보며 끓어오르는 감정을 억누르고 있었다. 그가 지시하여 수집한 이 자료들은 빙산의 일각에 불과했지만 이것만으로도 그 쓰레기 같은 인간들을 파멸시키기에는 충분하고도 남았다. 태경은 침대 옆 협탁에 놓인 따뜻한 허브차를 그녀의 손에 쥐어주며 차분하게 가라앉은 목소리로 위로를 건넸다. 지금 당장 끓어오르는 분노를 터뜨리고 싶겠지만 완벽한 사냥을 위해서는 서두르지 말고 냉정하게 이성을 유지해야만 합니다. 당신이 흘린 눈물의 무게만큼 그들이 피눈물을 쏟게 만들어 줄 테니 나를 믿고 따라오십시오. 지유는 손에 전해지는 찻잔의 온기를 느끼며 거칠어졌던 호흡을 서서히 가라앉히기 위해 노력했다. 한때 가족이라고 믿었던 사람직한 위선과 배신은 그녀의 영혼에 깊은 상처를 남겼지만 동시에 스스로를 더욱 강하게 단련시키는 계기가 되었다. 이대로 주저앉아 억울함에 눈물만 흘린다면 저들의 비열한 음모가 완벽하게 승리하는 꼴이 될 뿐이었다. 그녀는 찻잔을 내려놓고 고개를 들어 태경의 짙고 서늘한 눈동자를 흔들림 없이 정면으로 마주 보았다. 회장님 말씀대로 감정에 휘둘려 일을 그르치지는 않겠습니다. 저들에게 빼앗긴 제 모든 것을 반드시 되찾을 것입니다. 태경은 그녀의 결연한 눈빛과 흔들림 없는 태도에 깊은 만족감을 느끼며 희미하게 입꼬리를 올렸다.
그래야 내가 아는 천재적인 두뇌의 소유자 지윤 씨답지 않습니까? 당신이 마음만 먹는다면 태성그룹의 모든 자금력과 정보망을 당신의 발밑에 기꺼이 깔아드리겠습니다. 우선 오늘 오후에 열릴 이사회부터 철저하게 박살을 내버려야겠습니다. 그들은 당신을 완전히 쫓아냈다고 믿고 오늘 축배를 들며 이사회를 장악하려 들 텐데 우리가 준비한 이 서류들이 그들의 샴페인 잔에 치명적인 독약이 될 것입니다. 당장 이사회에 참석할 준비를 하도록 하십시오. 그의 거침없는 제안은 지윤의 얼어붙었던 가슴에 뜨거운 복수의 불길을 더욱 거세게 지폈다. 외부인의 출입이 철저하게 통제되는 이사회장에 태성그룹의 회장과 동행한다면 그 자체만으로도 엄청난 파장을 불러일으킬 것이 분명했다. 게다가 손에 쥔 이 완벽한 횡령 증거들까지 더해진다면 오늘 이사회는 그들의 화려한 축제가 아니라 처참한 장례식장이 될 것이다. 알겠습니다, 회장님. 그들이 저를 내쫓고 얼마나 거만한 미소를 짓고 있을지 벌써부터 기대가 됩니다. 그 미소를 처참한 절망으로 찢어버리기 위해서라도 완벽하게 준비하겠습니다. 지윤의 눈빛이 차갑게 번뜩였다. 태경은 비서진들에게 즉각 지시를 내려 지윤을 위한 완벽한 스타일링과 호위 병력을 준비하도록 명령했다. 불과 몇 시간 전만 해도 눈보라 속에서 죽어가던 처참한 모습은 온데간데 없이 사라지고 머리부터 발끝까지 최고급 디자이너의 의상과 보석으로 치장한 그녀는 여왕처럼 우아하고 고혹적이었다. 날카롭게 재단된 순백의 슈트는 그녀의 당당한 기품을 한층 더 돋보이게 만들었고 붉은 립스틱은 서늘한 카리스마를 발산했다. 거울 앞에 선 자신의 모습을 응시하던 지우는 과거에 나약했던 자신과 완벽하게 결별했음을 스스로 인정하며 깊은 숨을 내쉬었다. 완벽하게 준비를 마친 두 사람은 거대한 검은색 마이바흐 세단에 몸을 싣고 민재의 회사가 있는 도심 한복판으로 미끄러지듯 향했다. 차창 밖으로 빠르게 스쳐 지나가는 화려한 도시의 풍경을 바라보며 지우는 지난 수년간 자신이 이곳에서 쏟아부었던 뜨거운 열정과 피나는 노력들을 조용히 회상했다. 자신의 모든 청춘을 바쳐 키워낸 회사를 그따위 비열한 방식으로 빼앗기다니 생각할수록 뼛속까지 시린 분노가 치밀어 올랐다. 태경은 침묵 속에서 분노를 삼키고 있는 그녀의 손을 다시 한번 단단히 쥐어주며 무언의 강한 지지를 보냈다. 같은 시각 본사 최고층에 위치한 화려한 대회의실에서는 민재와 강 여사가 주도하는 긴급 이사회가 성대하게 열리고 있었다. 거대한 마호가니 원목 테이블을 둘러싸고 앉은 주주들과 임원들은 어젯밤 급작스럽게 퍼진 지윤의 불륜 스캔들 소식에 수군거리며 불안한 기색을 감추지 못하고 있었다. 회사의 핵심 기술 개발을 전담하던 부사장이 치명적인 스캔들로 불명예 퇴진하게 되었다는 사실은 주가 폭락을 예고하는 엄청난 악재였기 때문이다. 민재는 교만한 미소를 띠며 상석에 앉아 회의장 내부의 혼란스러운 분위기를 한껏 즐기며 여유를 부리고 있었다. 존경하는 이사님들, 그리고 주주 여러분. 불미스러운 일로 이렇게 긴급하게 회의를 소집하게 되어 대단히 송구스럽게 생각합니다. 민재는 자리에서 천천히 일어나 가식적인 슬픔이 가득 담긴 표정으로 입을 열며 연극을 시작했다. 여러분도 이미 뉴스를 통해 접하셨겠지만 제 아내였던 지윤 부사장이 참으로 파렴치하고 도덕적으로 용납할 수 없는 끔찍한 불륜을 저질렀습니다. 회사의 명예와 도덕성을 지키기 위해 저는 뼈를 깎는 고통 속에서도 그녀를 즉각 해임하고 이혼 절차를 밟기로 단호하게 결정했습니다. 부디 저의 뼈아픈 결단을 너그럽게 이해해 주시길 바랍니다. 옆에 앉아있던 강 여사 역시 손수건으로 가짜 눈물을 훔치는 신엿을 하며 민재의 역겨운 연극에 적극적으로 장단을 맞추었다. 우리 가문이 며느리를 잘못 들여서 이토록 씻을 수 없는 엄청난 수치를 당하게 되다니 조상님들을 뵐 면목이 없습니다. 하지만 여러분 너무 걱정하지 마십시오. 비록 지윤이 쫓겨났지만
그녀가 진행하던 모든 핵심 프로젝트와 권한은 우리 민재가 완벽하게 인계받아 차질 없이 이끌어갈 것입니다. 위기를 기회로 삼아 회사를 더욱 탄탄하게 성장시킬 테니 흔들림 없이 저희 모자를 굳게 믿어주십시오. 민재와 강 여사의 뻔뻔하고 가증스러운 거짓말이 최고조에 달하며 이사회의 분위기를 완전히 자신들의 쪽으로 유리하게 끌고 가려는 바로 그 찰나였다. 굳게 닫혀있던 대회의실의 육중한 양문이 부서질 듯 엄청난 굉음을 내며 거칠게 활짝 열려 젖혀졌다. 일순간 회의장 내부에 흐르던 웅성거림이 찬물이라도 끼얹은 듯 완전히 얼어붙으며 정적 속에 휩싸였다. 수십 명의 시선이 일제히 문가로 쏠렸고 그곳에는 도저히 믿을 수 없는 비현실적인 광경이 눈앞에 펼쳐져 있었다. 죽은 줄로만 알았던 지윤이 태성그룹의 태경과 함께 서 있었다. 네가 도대체 어떻게 살아서 여기에 나타난 거야? 민재는 너무나도 큰 충격에 사로잡혀 하얗게 질린 얼굴로 자리를 박차고 일어나며 더듬거렸다. 어젯밤 눈보라 속에서 비참하게 얼어 죽었거나 최소한 다시는 세상 밖으로 기어 나오지 못할 것이라고 확신했는데 오히려 이전보다 훨씬 더 고혹적이고 압도적인 기백을 뿜어내며 등장한 것이다. 게다가 그녀의 옆에 굳건하게 서 있는 남자는 대한민국 재계의 절대적인 포식자로 군림하는 태성그룹의 강태경 회장이 아닌가. 민재의 척추를 타고 섬뜩하고 차가운 소름이 쫙 돋아오르기 시작했다. 지유는 경호원들의 철통 같은 호의를 받으며 붉은 카펫이 깔린 중앙 통로를 지나 여유롭고 당당한 발걸음으로 단상을 향해 걸어갔다. 그녀의 하이힐 굽이 대리석 바닥에 부딪히며 내는 경쾌한 소리가 무거운 정적을 깨고 회의장 전체에 위압적으로 울려 퍼졌다. 왜 그렇게 놀란 표정을 짓고 있어, 민재야? 내가 어젯밤 그 차가운 길거리에서 혼자 비참하게 얼어 죽기를 간절히 바랐나 보지. 지유는 핏기가 가신 민재의 얼굴을 똑바로 응시하며 서늘하고도 조롱 섞인 목소리로 물었다. 강 여사 역시 기절할 듯 가슴을 부여잡았다. 태경은 지윤의 곁에 우뚝 서서 회의장 안의 모든 사람들을 싸늘하고 압도적인 눈빛으로 훑어보며 무언의 경고를 날렸다. 이 회사의 최대 주주이자 핵심 임원이라는 작자들이 고작 조작된 삼류 찌라시 하나에 놀아나서 멀쩡한 부사장을 내쫓는 촌극을 벌이다니 참으로 역겹고 한심한 수준이군요. 태경의 낮고 묵직한 목소리가 회의장을 뒤흔들자 임원들은 그의 엄청난 기세에 짓눌려 숨조차 제대로 쉬지 못하고 고개를 숙였다. 강태경 회장이 직접 나서서 지윤을 변호하고 지지한다는 사실은 판세를 완전히 뒤집는 결정적인 변수였다. 강태경 회장님께서 도대체 무슨 이유로 저희 집안의 사적인 일에 함부로 개입하시는지 도무지 이해할 수가 없습니다. 민재는 덜덜 떨리는 목소리를 간신히 다잡으며 태경을 향해 항의해 보았지만 이미 그의 이마에는 식은땀이 비오듯 쏟아지고 있었다. 이 여자는 밖에서 외도를 저지르고 집안의 명예를 먹칠한 더러운 여자입니다. 저희 이사회의 정당한 해임 결정을 외부인이 방해할 권리는 전혀 없다고 생각합니다. 그는 발악하듯 소리치며 알량한 자존심을 지켜보려 애썼지만 텅 빈 메아리처럼 공허하게 흩어질 뿐이었다. 지유는 한심하다는 듯이 코웃음을 치며 미리 준비해온 두꺼운 서류 뭉치를 마오가니 테이블 한가운데로 매몰차게 집어 던졌다. 둔탁한 소리와 함께 흩어진 서류들은 다름 아닌 민재와 강 여사가 그동안 유령 회사를 통해 몰래 자금을 세탁하고 횡령한 내역을 낱낱이 담은 증거 자료들이었다. 내가 외도를 저질렀다고 너희들이 꾸며낸 그 조잡한 합성 사진과 가짜 계좌 내역은 이미 경찰서 사이버 수사대에 전부 넘겨서 조작 판명을 끝마친 상태야. 진짜 더럽고 추악한 범죄자는 바로 내 앞에 있는 너희 두 사람이지. 테이블 위로 흩어진 서류들을 재빠르게 주워들고 내용을 확인한 주주들과 임원들의 얼굴은 순식간에 경악과 분노로 일그러지기 시작했다. 믿을 수 없는 거액의 횡령 금액과 치밀한 자금 세탁 과정이
너무나도 명백한 증거와 함께 적나라하게 드러나 있었기 때문이다. 민재 대표님, 이것이 도대체 어떻게 된 일입니까? 회사의 자금을 뒤에서 이렇게 엄청나게 빼돌리고 있었다니 저희를 완벽하게 기만하신 겁니까? 곳곳에서 분노의 찬고함이 터져 나왔고 회의장은 통제불능의 아수라장으로 변해버렸다. 판세는 순식간에 지윤의 압도적인 승리로 기울어지고 있었다. 아, 아닙니다. 저것은 모두 지윤이 저를 모함하기 위해 교묘하게 조작해낸 가짜 서류일 뿐입니다. 제발 제 말을 믿어주십시오. 민재는 파리해진 얼굴로 손을 내저으며 변명하려 애썼지만 그 누구도 더 이상 그의 구차한 거짓말에 귀를 기울이지 않았다. 태경이 가져온 정보망의 교차 검증까지 마친 완벽한 자료들 앞에서 그의 알량한 변명은 그저 발악에 불과했다. 강 여사 역시 충격을 이기지 못하고 의자에 풀썩 주저앉으며 거친 숨을 몰아쉬었다. 그들이 쌓아올린 탐욕의 모래성이 허무하게 무너져 내리는 순간이었다. 태경은 소란스러운 회의장을 향해 손을 가볍게 들어올려 순식간에 좌중을 압도하고 침묵을 만들어냈다. 이 명백한 범죄 증거들은 오늘 아침 이미 검찰청 특수부에 정식으로 모두 넘겨진 상태이며 곧 압수수색 영장이 떨어질 것입니다. 또한 지윤 씨가 보유한 핵심 기술에 대한 모든 특허권은 태성그룹이 전면적으로 인수하여 철저하게 보호할 예정입니다. 이제 당신들 모자에게 남은 것은 차가운 감방 바닥에서 남은 여생을 비참하게 썩어가는 것뿐입니다. 태경의 잔혹하고도 완벽한 선고에 민재는 그만 다리에 힘이 풀려 바닥에 무릎을 꿇고 말았다. 지윤은 바닥에 엎드려 덜덜 떨고 있는 민재를 향해 천천히 다가가 얼음장처럼 차가운 시선을 내려다보았다. 어젯밤 눈보라 속에서 내가 너에게 똑똑히 경고했었지. 내가 반드시 밑바닥에서부터 다시 기어 올라와서 너희들의 그 더러운 모래성을 철저하게 부숴버리겠다고 말이야. 이것은 이제 겨우 시작에 불과해. 네가 나에게 주었던 고통과 절망의 수백 배를 돌려줄 테니 남은 시간 동안 뼈저리게 후회하며 지옥을 맛보도록 해. 그녀의 목소리는 분노를 넘어선 차갑고 완벽한 승리자의 선언과도 같았다. 할 말을 모두 마친 지윤은 미련 없이 뒤를 돌아 태경의 곁으로 걸어갔다. 태경은 아주 자연스럽게 그녀의 가녀린 허리를 부드럽게 감싸 안으며 마치 세상을 다 가진 듯한 여유롭고 오만한 미소를 지어 보였다. 두 사람은 경호원들의 철저한 호위를 받으며 혼란에 빠진 대회의실을 뒤로 한 채 당당하고 우아한 발걸음으로 건물을 빠져나왔다. 로비에는 벌써 횡령 사건에 대한 제보를 받고 달려온 수많은 취재진들이 진을 치고 있었지만 태경의 경호팀이 그들을 완벽하게 차단하며 길을 열었다. 차에 다시 올라타자마자 긴장이 풀린 지유는 등받이에 깊숙이 기대며 작게 한숨을 내쉬었다. 비록 통쾌한 첫 번째 반격에 성공했지만 아직 그녀의 마음속에는 해결해야 할 수많은 과제들과 지워지지 않은 씁쓸함이 앙금처럼 남아있었다. 태경은 구비된 미니바에서 차가운 생수를 꺼내어 뚜껑을 딴 뒤 그녀에게 말없이 건네주었다. 그의 커다란 손이 그녀의 손끝에 살짝 스치는 순간 지유는 알 수 없는 묘한 떨림을 느끼며 흠칫 놀라 그를 바라보았다. 그의 깊은 눈동자에는 여전히 강렬한 열망이 숨쉬고 있었다. 오늘 정말 훌륭하게 잘 해냈습니다. 그동안 억눌려왔던 울분이 조금이라도 풀렸기를 바랍니다. 태경은 나지막하고 다정한 목소리로 칭찬하며 굳어있는 그녀의 어깨를 가볍게 토닥여 주었다. 지유는 생수를 한 모금 마시며 타는 듯한 갈증을 달래고는 옅은 미소를 지어 보였다. 모든 것이 회장님께서 완벽하게 준비해 주신 덕분입니다. 회장님의 전폭적인 도움이 없었다면 저는 오늘 이 자리에 살아서 돌아오지도 못했을 테니까요. 평생을 두고 갚아도 모자랄 이 엄청난 은혜를 도대체 어떻게 다 갚아야 할지 모르겠습니다. 진심 어린 감사가 쏟아졌다.
태경은 그녀의 대답에 가볍게 미소를 지으며 깊은 눈빛으로 그녀를 응시했다. 은혜를 갚는 방법은 이미 저번에도 확실하게 말씀드리지 않았습니까? 저는 당신의 그 천재적인 재능과 가치가 저 쓰레기 같은 인간들 곁에서 하찮게 낭비되는 것을 도저히 참을 수가 없습니다. 이제 모든 과거를 깨끗하게 정리하고 오직 저와 태성그룹만을 위해 당신의 능력을 온전히 발휘해 주십시오. 그것이 당신이 나에게 진 빚을 갚는 가장 완벽하고 유일한 방법입니다. 그의 목소리에는 거부할 수 없는 강력한 소유욕이 배어 있었다. 지우는 잠시 침묵하며 그의 진지한 눈동자를 깊이 들여다보았다. 한때는 모든 것을 잃고 차가운 눈밭에서 비참한 죽음을 기다렸지만 이제 그녀는 가장 강력한 동맹이자 후원자를 등에 업고 완전히 새로운 인생의 서막을 열 준비를 마쳤다. 기꺼이 그렇게 하겠습니다. 회장님께서 저에게 걸어주신 그 엄청난 기대와 투자에 결코 실망하시는 일이 없도록 제 모든 능력과 열정을 바치겠습니다. 지우는 흔들림 없는 단단한 목소리로 대답하며 남은 복수의 칼날을 더욱 예리하게 벼르기로 굳게 다짐했다. 두 사람을 태운 세단은 번잡한 도심을 벗어나 다시 고요하고 삼엄한 외곽의 안가로 접어들었다. 며칠 전까지만 해도 낯설고 두렵기만 했던 이 거대한 저택이 이제는 지훈에게 세상에서 가장 안전하고 따뜻한 완벽한 피난처로 느껴지고 있었다. 현관문에 들어서자 전속 요리사가 정성스럽게 준비한 따뜻하고 영양가 높은 만찬의 향기가 집안 가득 퍼져 그녀의 얼어붙었던 몸과 마음을 부드럽게 녹여주었다. 태경은 직접 그녀의 코트를 받아 하인에게 넘겨주며 다정한 미소와 함께 저녁 식사를 권유했다. 화려한 샹들리에가 빛나는 넓은 다이닝룸에서 두 사람은 최고급 와인을 곁들여 만찬을 즐기며 앞으로의 구체적인 계획들을 논의하기 시작했다. 오늘은 단지 가벼운 경고장과 치명적인 잽을 날린 것에 불과합니다. 내일부터는 저들의 숨통을 완전히 끊어놓기 위해 본격적인 금융 압박과 거래처 단절 작전에 돌입할 것입니다. 태경은 날카로운 눈빛으로 스테이크를 썰며 차갑고 무자비한 전략들을 하나씩 쏟아내었다. 지유는 그의 완벽하고도 잔혹한 계획에 연신 감탄하며 자신이 맡아야 할 중요한 역할들을 머릿속으로 빠르게 정리해 나갔다. 민재의 회사가 추진하고 있던 핵심 프로젝트의 독점 계약권을 우리가 중간에서 전부 가로채는 것이 가장 확실한 방법입니다. 그들이 자랑하던 유일한 동아줄을 끊어버리면 자금난에 시달리던 그들은 결국 며칠 버티지 못하고 스스로 파산을 선언할 수밖에 없을 것입니다. 지윤의 예리하고 차가운 분석에 태경은 깊은 만족감을 표하며 와인잔을 가볍게 들어 올렸다. 피도 눈물도 없는 두 포식자가 마주 앉아 완벽한 사냥을 모의하는 이 밤의 공기는 어느 때보다도 아찔하고 위험하게 달아오르고 있었다. 식사를 마치고 혼자 남겨진 방 안에서 지우는 커다란 통유리창 너머로 짙게 깔린 어둠을 고요히 응시했다. 하루라는 짧은 시간 동안 지옥의 밑바닥까지 떨어졌다가 다시 최고의 권력을 등에 업고 화려하게 부활한 이 비현실적인 상황이 여전히 꿈만 같았다. 그녀는 자신의 손목에 선명하게 남아있는 붉은 상처 자국을 조용히 어루만지며 다시는 그 누구에게도 무기력하게 짓밟히거나 조롱당하지 않겠다고 수백 번 되뇌었다. 어둠 속에서 빛나는 그녀의 눈동자는 마치 먹잇감을 노리는 날카로운 맹수처럼 서늘하고도 잔혹했다. 내일이면 민재와 강 여사는 언론의 집중적인 포화와 검찰의 가혹한 압수수색을 받으며 철저하게 파멸의 길을 걷기 시작할 것이다. 하지만 지우는 그들이 단순히 법적인 처벌을 받는 것만으로는 자신의 깊은 분노와 상처를 절대 달랠 수 없다고 굳게 생각했다. 그들이 가장 소중하게 여기는 알량한 명예와 허영심을 세상 사람들의 멸시 속에서 철저하게 짓밟아버려야만 진정한 복수가 완성되는 것이다. 길고 길었던 폭풍 같은 하루가 서서히 저물어가며 피비린내 나는
잔혹한 전쟁의 두 번째 막이 조용히 오르고 있었다. 다음 날 아침 민재는 극도의 불안감 속에서도 억지로 태어난 척하며 대규모 기자회견과 신제품 발표의 준비를 강행했다. 어제 이사회에서 지훈과 태경이 던진 횡령 증거들이 검찰에 넘어갔다는 사실에 뼈저린 공포를 느꼈지만 지금 당장 해외 투자자들의 막대한 자금을 유치하지 못하면 회사는 영원히 파산할 위기였다. 그는 지훈이 개발한 핵심 기술을 온전히 자신의 업적으로 포장하여 세상에 공표함으로써 어떻게든 기사회생의 동아줄을 잡으려는 얄팍하고도 절망적인 도박을 시작한 것이다. 강 여사 역시 불안에 떨면서도 아들의 무모한 계획에 필사적으로 동조하며 화려한 파티복을 챙겨 입었다. 서울 시내 최고급 호텔의 거대한 연회장은 수백 명의 기자들과 재계 인사들로 발 디딜 틈 없이 붐비고 있었다. 민재는 어젯밤에 참담했던 패배를 애써 감추고 마치 세상을 다 가진 듯한 오만하고 당당한 미소를 지으며 화려한 조명이 쏟아지는 단상 위로 당당하게 걸어 올라갔다. 수많은 카메라 플래시가 터지는 가운데 그는 마이크를 잡고 지훈에 대한 악의적인 비방을 서슴없이 쏟아내기 시작했다. 전 부인인 지훈 부사장은 회사의 기밀을 유출하고 부도덕한 사생활로 회사의 명예를 심각하게 훼손하여 부득이하게 해임되었습니다. 그의 뻔뻔한 거짓말이 널리 울려 퍼졌다. 이어지는 민재의 뻔뻔한 연설은 그 자리에 모인 사람들의 이목을 순식간에 집중시키기에 충분할 만큼 자극적이고 도발적이었다. 하지만 그녀의 끔찍한 배신에도 불구하고 저와 저희 훌륭한 연구팀은 굴하지 않고 밤낮으로 피나는 노력을 거듭한 끝에 마침내 이 혁신적인 신기술을 완성해냈습니다. 오늘 이 자리에서 여러분께 저희 회사의 눈부신 미래를 이끌어갈 독보적인 프로젝트를 자랑스럽게 공개하고자 합니다. 민재는 대형 스크린에 지훈이 수년간 피땀 흘려 개발한 핵심 기술의 청사진을 띄우며 마치 자신이 모든 것을 이루어낸 천재인 양 한껏 교만한 표정을 지어 보였다. 무대 한편에 자리 잡은 강 여사 역시 우아한 미소를 가장하며 기자들의 질문에 능수능란하게 거짓으로 대답하고 있었다. 저희 아들이 그동안 속 썩이는 아내 때문에 얼마나 가슴앓이를 했는지 모릅니다. 이제야 회사가 정상적인 궤도로 돌아와서 진정한 능력을 발휘하게 되어 어미로서 정말 감개무량할 따름입니다. 그녀의 가증스러운 연기에 몇몇 기자들은 동정 어린 시선을 보내며 연신 셔터를 눌러대었다. 화려한 샴페인 잔이 부딪히는 소리와 사람들의 찬사 속에서 민재와 강 여사는 자신들의 사기극이 완벽하게 성공했다고 믿으며 승리의 단꿈에 깊이 취해가고 있었다. 같은 시각 태경의 거대한 안과 거실에서는 이 모든 역겨운 촌극이 대형 벽걸이 텔레비전을 통해 고스란히 생중계되고 있었다. 지우는 소파에 깊숙이 등을 기댄 채 화면 속에서 남의 공로를 뻔뻔하게 가로채고 화가 나기보다는 저토록 바닥까지 추락한 인간들의 천박한 민낯이 그저 한심하고 우스울 뿐이었다. 태경은 그녀의 곁에 앉아 씁쓸한 미소를 지으며 손에 들고 있던 묵직한 위스키 잔을 가볍게 흔들었다. 잔 속의 얼음이 부딪히는 경쾌한 소리가 고요한 거실의 무거운 침묵을 차갑게 깨뜨렸다. 저렇게 공개적인 자리에서 당신이 개발한 기술을 자신의 것이라고 당당하게 떠벌리다니. 저놈의 멍청함과 오만함은 정말 상상을 초월하는군요. 태경은 차가운 조소가 섞인 목소리로 화면 속의 민재를 비웃으며 지훈에게 시선을 돌렸다. 저들은 지금 스스로 무덤을 파고 있는 것도 모른 채 샴페인을 터뜨리고 있습니다. 오늘 밤 저 발표회가 끝나는 즉시 저들이 그토록 갈망하던 외국계 거대 자본 투자자들은 전부 태성그룹의 철저한 통제 아래로 들어오게 될 것입니다. 그의 눈동자는 이미 사냥감의 숨통을 끊어버릴 준비를 마친 맹수처럼 잔혹하게 빛나고 있었다. 지유는 태경이 건네준 정보망을 통해 밤새도록 수집한 자료들을 태블릿 PC 화면에 조용히 띄워 그에게 보여주었다. 회장님께서 제공해 주신 보안망 해킹 시스템 덕분에
저들이 지난밤 다급하게 조작하려고 시도했던 원천 기술의 서버 기록을 완벽하게 복원할 수 있었습니다. 민재가 아무리 겉보기를 화려하게 꾸미고 거짓말을 늘어놓아도 이 기술의 최초 설계자와 모든 알고리즘의 소유권이 저에게 있다는 명백한 디지털 증거는 결코 지울 수 없습니다. 그녀의 목소리는 한치의 떨림도 없이 차분하고 이성적이었으며 완벽한 복수를 향한 예리한 칼날을 숨기고 있었다. 역시 제가 선택하고 인정할 수밖에 없는 최고의 인재다운 완벽한 일 처리로군요. 태경은 지윤의 태블릿 화면에 떠오른 복잡한 소스 코드들과 암호화된 기록들을 흥미롭게 살펴보며 진심 어린 찬사를 아끼지 않았다. 저 어리석은 인간들은 남의 것을 도둑질하고도 꼬리를 자르는 기본적인 방법조차 모르는 무능함의 극치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이제 이 완벽하고 치명적인 무기를 세상에 터뜨려서 저들이 가장 행복하고 찬란하다고 믿는 순간에 가장 깊고 어두운 나락으로 밀어버릴 일만 남았군요. 태경의 서늘한 미소는 마치 피냄새를 맡은 늑대와 같았다. 지유는 고개를 끄덕이며 태블릿의 전송 버튼 위에 길고 가느다란 손가락을 살포시 올려놓았다. 지금 당장 이 모든 진실을 언론사에 뿌릴 수도 있지만 저는 저들이 그토록 갈망하던 외국계 투자사 대표들과 정식으로 계약서에 서명하는 바로 그 절정의 순간을 노릴 생각입니다. 사기죄와 기술 탈취 혐의가 해외 자본 사기로까지 엮이게 된다면 민재와 강 여사는 평생 감옥에서 햇빛을 보지 못하게 될 테니까요. 그녀의 철저하고 냉혹한 계산에 태경은 몹시 만족스러운 표정으로 위스키 잔을 가볍게 들어올리며 조용히 건배를 제안했다. 화면 속 호텔 연회장은 어느덧 행사의 가장 중요한 하이라이트를 맞이하고 있었다. 미국의 거대 벤처 캐피털을 대표하는 투자자들이 민재의 초청을 받아 무대 위로 차례차례 등장하자 장내에는 기대감에 찬 뜨거운 박수갈채가 쏟아졌다. 민재는 세상을 다 얻은 듯한 환희에 찬 표정으로 그들과 일일이 굳은 악수를 나누며 카메라를 향해 여유로운 미소를 지어 보였다. 이제 이 계약서의 서명만 완료되면 그토록 끔찍했던 횡령의 구멍을 완벽하게 메우고도 남을 엄청난 자금이 회사로 쏟아져 들어오게 되는 것이다. 그의 심장이 터질 듯이 요동쳤다. 무대 아래에서 이 광경을 지켜보던 강 여사 역시 탐욕스러운 눈빛을 반짝이며 두 손을 간절하게 모아 쥐고 있었다. 그녀의 머릿속에는 이미 수백억 원의 막대한 돈벼락을 맞아 최고급 명품과 호화로운 저택을 사들이는 천박하고도 달콤한 상상으로 가득 차 있었다. 자신들의 손에 무참히 쫓겨나 차가운 길거리에서 비참한 최후를 맞이했을 며느리 지윤의 존재는 이미 그녀의 머릿속에서 완벽하게 지워진 지 오래였다. 권력과 돈이라는 거대한 환상에 눈이 먼 이 모자는 자신들을 향해 다가오는 파멸의 시냇바늘 소리를 전혀 듣지 못하고 있었다. 단상 중앙에 마련된 고급스러운 원목 테이블 위에는 천문학적인 액수가 적힌 투자, 양의 각서가 다소곳이 놓여 있었다. 투자사 대표가 금장 만년필을 꺼내어 우아한 필체로 서명을 마치자 장내에는 다시 한번 우레와 같은 박수가 쏟아졌다. 이제 민재가 서명란에 펜을 가져다 대는 순간 모든 사기극은 돌이킬 수 없는 완벽한 범죄로 굳어지게 되는 것이었다. 민재는 떨리는 손으로 만년필을 집어들고 벅차오르는 감격을 주체하지 못한 채 잠시 눈을 감고 승리의 쾌감을 만끽했다. 바로 그 찰나의 순간이었다. 지유는 안가의 거실에서 조용히 미소 지으며 태블릿의 전송 버튼을 가차없이 꾹 눌렀다. 그 순간 연회장 전체를 환하게 밝히고 있던 대형 스크린의 영상이 기괴한 노이즈와 함께 일순간에 지지직거리며 꺼져버렸다. 사람들의 옹성거림이 시작되기도 전에 스크린에는 지윤이 직접 작성한 치명적인 고발 영상과 빼도 박도 못할 명백한 범죄 증거 자료들이 화면 가득 붉은 글씨로 도배되기 시작했다. 이 기술의 진짜 주인이자 유일한 개발자인 정지윤이 여기 살아있음을 알립니다. 단호하고
서늘한 기계음이 연회장 전체에 기분 나쁘게 울려 퍼졌다. 펜을 쥐고 있던 민재의 손이 허공에서 딱딱하게 얼어붙었고 그의 눈동자는 찢어질 듯이 커다랗게 확장되었다. 대형 스크린에는 민재와 강 여사가 유령 회사를 통해 막대한 자금을 빼돌린 내역과 지윤의 컴퓨터를 해킹하여 기술 자료를 불법으로 탈취하는 폐쇄 회로 영상이 적나라하게 재생되고 있었다. 심지어 지윤의 불륜을 조작하기 위해 심부름센터 직원과 은밀하게 돈을 주고받는 충격적인 통화 녹음 파일까지 가감없이 생생하게 흘러나왔다. 화려했던 승리의 무대는 순식간에 가장 끔찍하고 처참한 범죄의 폭로 현장으로 뒤바뀌어 버린 것이다. 이게 대체 무슨 미친 짓이야. 당장 저 스크린 전원 뽑아버려. 민재가 이성을 잃고 발악하며 소리쳤지만 시스템은 이미 지윤의 완벽한 해킹에 의해 완전히 통제권을 상실한 상태였다. 방금 전까지 미소를 지으며 서명을 기다리던 외국계 투자사 대표의 얼굴은 무섭게 일그러졌고 그는 서류를 거칠게 내동댕이 치며 자리에서 벌떡 일어났다. 당신들 같은 끔찍한 사기꾼들에게 우리 회사의 소중한 자본을 단 1센트라도 투자할 일은 영원히 없을 것이오. 우리는 즉시 이 명백한 사기 행각을 국제경찰에 고발 조치하겠소. 투자사 대표단이 분노의 찬걸음으로 무대를 내려가 연회장을 빠져나가자 상황을 지켜보던 수백 명의 기자들이 일제히 무대 위로 벌떼처럼 달려들기 시작했다. 엄청난 특종을 잡은 기자들의 날카로운 질문과 눈이 부신 카메라 플래시 세례가 사색이 된 민재와 강 여사를 무자비하게 폭격했다. 대표님, 방금 공개된 기술 탈취와 횡령 자료들이 모두 사실입니까? 며느리의 불륜을 조작했다는 녹취록에 대해 어떻게 해명하실 건가요? 쏟아지는 압박감을 견디지 못한 강 여사는 비명을 지르며 그 자리에서 거품을 물고 흉하게 쓰러져 버렸다. 텔레비전 화면을 통해 처참하게 붕괴하는 적들의 모습을 실시간으로 지켜보던 지윤의 입가에 마침내 서늘하고도 완벽한 호선이 그려졌다. 자신이 겪었던 그 끔찍한 절망과 수치심을 그들이 전 국민이 지켜보는 생중계 카메라 앞에서 고스란히 돌려받는 광경은 그 어떤 훌륭한 예술 작품보다도 짜릿하고 아름다웠다. 태경은 그녀의 차가운 미소를 사랑스럽다는 듯이 바라보며 텅 빈 위스키 잔을 테이블 위에 조용히 내려놓았다. 이제 사냥감들이 함정에 완벽하게 빠져 허우적거리고 있으니 직접 가서 목줄을 조여줄 시간인 것 같군요. 갈까요? 지윤은 흔쾌히 고개를 끄덕였고 두 사람은 이미 만반의 준비를 마치고 대기 중이던 태성그룹의 철통 같은 경호팀과 함께 호텔로 출발했다. 사이렌을 울리며 도심을 질주하는 거대한 검은색 세단 안에서 지윤의 가슴은 그 어느 때보다도 차분하고 고요하게 가라앉아 있었다. 한때 그녀의 전부였던 회사는 이제 철저하게 짓밟고 새롭게 재건해야 할 대상일 뿐이었고 그 중심에는 자신을 완벽하게 지지해주는 강력한 남자 태경이 굳건하게 버티고 있었다. 차가 미끄러지듯 연회장이 있는 호텔 정문에 거칠게 멈춰 섰다. 아수라장으로 변해버린 연회장 입구에 태경과 지윤이 당당한 모습으로 나타나자 미친 듯이 소리를 지르며 취재 경쟁을 벌이던 기자들이 일순간 압도되어 길을 비켜주었다. 범접할 수 없는 서늘한 아우라를 뿜어내는 태경의 보호를 받으며 붉은 카펫 위를 걷는 지윤의 모습은 마치 승전보를 울리며 귀환하는 아름답고 잔혹한 여왕과도 같았다. 바닥에 주저앉아 넋을 잃고 있던 민재는 그녀의 우아한 구두 발소리를 듣고 고개를 번쩍 들었다가 믿을 수 없는 현실에 다시 한번 처참하게 무너져 내리고 말았다. 지윤아, 네가 어떻게 나한테 이럴 수가 있어. 내가 너를 얼마나 사랑했는데 모든 진실이 폭로된 절망적인 상황 속에서도 민재는 끝까지 뻔뻔하고 역겨운 거짓 눈물을 흘리며 그녀의 바짓가랑이라도 붙잡으려 손을 뻗었다. 지윤은 벌레를 보듯 차가운 눈빛으로 그의 더러운 손길을 가차없이 피하며 차갑게 비웃었다.
나를 길거리에 내다 버리고 내 모든 것을 도둑질한 입으로 감히 사랑을 운운하다니. 너의 그 알량한 밑바닥은 도대체 어디까지인 거니? 오늘 너의 그 추악한 가면을 만천하에 벗겨주마. 태경은 지훈의 곁을 든든하게 지키며 장내를 가득 채운 카메라와 기자들을 향해 특유의 낮고 위압적인 목소리로 무겁게 선언했다. 방금 여러분이 보신 모든 영상과 자료는 한치의 조작도 없는 완벽한 진실입니다. 이 파렴치한 자들은 자신의 이익을 위해 억울한 아내에게 불륜이라는 끔찍한 오명을 씌웠고 수년간 회사의 자금을 횡령하며 기술을 탈취했습니다. 태성그룹은 이 거대한 사기극의 최대 피해자인 정지윤 전 부사장을 전면적으로 보호하고 그녀가 빼앗긴 모든 권리를 되찾을 수 있도록 끝까지 싸울 것입니다. 그의 폭탄 같은 선언이 떨어지기가 무섭게 연회장 입구 쪽에서 거친 소란이 일더니 정장 차림의 건장한 수사관들이 무더기로 들이닥쳤다. 그들은 기자들을 거칠게 밀어내며 곧바로 단상 위로 올라가 바닥에 주저앉아 있는 민재의 양팔을 무자비하게 꺾어 결박했다. 박민재 씨, 당신을 특정 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 및 기술 유출, 그리고 사기 혐의로 긴급 체포합니다. 변호사를 선임할 권리가 있으며 당신의 모든 발언은 법정에서 불리하게 작용할 수 있습니다. 차가운 수갑이 민재의 손목에 철컥하고 채워졌다. 안 돼, 내가 누군지 알아. 이거 당장 풀지 못해. 민재는 수사관들에게 질질 끌려가면서도 이성을 잃고 짐승처럼 울부짖었지만 그의 발악은 수많은 카메라의 플래시 세례 속에서 비참한 몰락의 기록으로 영원히 남겨질 뿐이었다. 한편 기절했던 강 여사 역시 정신을 차리자마자 들이닥친 여성 수사관들에 의해 양팔이 붙잡혀 강제로 일으켜 세워졌다. 평생을 오만하고 교만하게 살아왔던 그녀는 자신의 손목에 채워진 차가운 은팔찌를 믿을 수 없다는 듯이 바라보며 미친 사람처럼 허공에 대고 실성한 웃음을 터뜨리기 시작했다. 지우는 수사관들에게 처참하게 끌려나가는 모자의 초라한 뒷모습을 미동도 없이 싸늘하게 지켜보았다. 그들이 자신을 눈보라 속으로 쫓아낼 때 지었던 그 악마 같은 미소는 온데간데 없이 사라지고 이제는 끝없는 절망과 공포만이 그들의 영혼을 깊숙이 파먹어 들어가고 있었다. 하지만 이것은 그녀가 준비한 기나긴 복수의 서막 중에서도 아주 작은 일부에 불과했다. 저들이 감옥에 갇힌다고 해서 그녀가 빼앗긴 시간과 피눈물이 완전히 보상되는 것은 아니었기에 지우는 여전히 차갑게 식은 가슴으로 다음 단계를 철저하게 준비하고 있었다. 태경은 수많은 취재진의 카메라가 지훈을 향해 일제히 쏠리는 것을 확인하고는 넓은 어깨로 그녀를 감싸 안으며 보호막을 자처했다. 자, 오늘 여러분이 원하시던 엄청난 특종은 충분히 제공해 드린 것 같으니 더 이상의 무례한 취재는 정중하게 사양하겠습니다. 그의 한마디에 경호원들이 즉각 벽을 치며 기자들의 접근을 완벽하게 차단했고 두 사람은 혼란의 도가니로 변해버린 연회장을 여유롭고 당당하게 빠져나왔다. 지우는 태경의 따뜻하고 단단한 품에 안긴 채 비로소 길고 끔찍했던 과거의 악몽에서 완전히 벗어났음을 느꼈다. 다시 차에 올라탄 지우는 창밖으로 멀어지는 화려한 호텔 건물을 멍하니 응시하며 깊은 한숨을 내쉬었다. 가장 찬란하게 빛나야 할 승리의 순간에 저들은 가장 비참한 방식으로 추락했고 그 통쾌한 광경은 그녀의 가슴 속에 맺혀있던 응어리를 시원하게 씻어내 주었다. 태경은 그녀의 곁에서 부드러운 미소를 지으며 무심한 듯 다정한 손길로 그녀의 흐트러진 머리칼을 조심스럽게 정리해 주었다. 당신의 그 아름다운 천재성을 가리고 있던 더러운 장막이 마침내 완전히 걷혔군요. 정말로 고생 많았습니다, 지윤 씨. 이제 저들의 빈 껍데기만 남은 회사를 태성그룹이 합법적으로 완벽하게 흡수 합병하는 일만 남았습니다. 지윤은 태경의 따뜻한 손길을 피하지 않고 자연스럽게 받아들이며 한층 더 날카롭고 이성적인 눈빛으로 앞으로의 계획을 차분하게 브리핑했다. 주가가 바닥으로 곤두박질치고
경영진이 전부 구속된 지금 시장에 나온 주식들을 헐값에 쓸어 담아 경영권을 완전히 장악하는 것은 식은 죽 먹기보다 쉬운 일이 될 것입니다. 그녀는 자신이 피땀 흘려 키워낸 기술을 다시 온전하게 자신의 품으로 되찾아올 생각에 전율했다. 태경은 지윤의 그 무자비하고도 완벽한 전략에 매료된 듯 만족스러운 웃음을 터뜨리며 그녀의 어깨를 더욱 단단하게 끌어당겼다. 당신이 원하는 모든 것을 태성그룹의 막강한 자본력으로 완벽하게 지원해 주겠다고 이미 약속하지 않았습니까? 내일부터 주식시장에 피바람이 불게 만들어서라도 저 회사에 남은 뼈대조차 흔적 없이 산산조각 내어 당신의 발밑에 기꺼이 바치겠습니다. 거대한 검은색 세단은 도시의 화려한 네온 사인을 뒤로한 채 두 포식자의 무시무시하고도 은밀한 속삭임을 싣고 어둠 속으로 깊숙이 빨려 들어갔다. 그날 밤 대한민국 뉴스의 모든 메인 채널은 민재와 강 여사의 파렴치한 사기극과 끔찍한 횡령 사건으로 완전히 도배되었다. 굴지의 벤처 기업으로 촉망받던 회사의 대표가 자신의 아내에게 불륜이라는 끔찍한 오명을 씌워 쫓아내고 기술을 가로챘다는 사실은 대중들의 엄청난 공분을 불러일으키기에 충분했다. 인터넷 기사와 소셜미디어에는 그들 모자를 저주하고 강력한 처벌을 촉구하는 분노 섞인 댓글들이 폭포수처럼 쏟아지며 여론을 뜨겁게 달구었다. 그들이 수년간 공들여 쌓아 올렸던 얄팍한 명성은 단 하루 만에 산산이 부서져 내렸다. 차갑고 습기 찬 유치장 독방에 수감된 민재는 바닥에 웅크린 채 미친 사람처럼 자신의 머리칼을 쥐어뜯으며 절망스러운 괴성을 지르고 있었다. 조금 전까지만 해도 수백억 원의 투자금을 유치하며 세상을 다 가진 듯한 승리감에 도취해 있었는데 불과 몇 시간 만에 모든 것을 잃고 차가운 철창 신세를 지게 된 현실을 도무지 받아들일 수가 없었다. 지훈이 어떻게 그 짧은 시간 안에 그토록 완벽하고 치명적인 증거들을 전부 수집할 수 있었는지 아무리 생각해도 이해할 수 없는 노릇이었다. 게다가 태성그룹의 강력한 법무팀이 전면에 나서서 지윤을 변호하고 있다는 소식을 전해 들은 순간 민재는 마지막 남은 일말의 희망조차 완전히 부서져 버렸다. 대한민국 법조계를 쥐락펴락하는 태성그룹의 막강한 정보력과 자본력을 상대로 자신이 빠져나갈 구멍은 지구상 어디에도 존재하지 않았다. 그는 좁고 어두운 유치장 구석에 머리를 처박은 채 지윤을 길거리로 쫓아내던 그 눈보라치던 밤의 끔찍한 오만방자함을 뼈저리게 후회하며 피눈물을 흘렸지만 모든 것은 이미 돌이킬 수 없을 만큼 너무 늦어버렸다. 다음 날 아침 주식시장이 개장하자마자 민재의 회사는 그야말로 통제불능의 끔찍한 대폭락을 맞이하며 처참하게 무너져 내리고 있었다. 어젯밤 생중계된 충격적인 사기극과 핵심 경영진의 구속 소식은 투자자들의 거대한 패닉셀링을 불러일으켰고 화면 속 붉은색 숫자들은 바닥이 어디인지 모를 정도로 끝없이 추락했다. 지우는 태성그룹 최고층에 위치한 태경의 거대한 집무실 창가에 서서 도심의 빌딩 숲을 내려다보며 차가운 커피를 한 모금 마셨다. 그녀가 피땀 흘려 키워낸 기업이 하루아침에 휴지 조각으로 전락하는 과정은 씁쓸하면서도 한편으로는 지독하게 통쾌한 감정을 불러일으켰다. 태경은 넓은 마호가니 책상에 기대어 서서 실시간으로 폭락하는 주가 그래프를 흥미롭다는 듯이 여유롭게 감상하고 있었다. 이 정도 속도라면 오늘 오후장이 마감되기 전에 우리가 계획했던 목표치보다 훨씬 더 저렴한 헐값에 모든 지분을 쓸어 담을 수 있겠습니다. 태경의 낮고 묵직한 목소리가 넓은 집무실의 무거운 공기를 부드럽게 가르며 울려 퍼졌다. 그는 이미 주요 채권단과 시중은행들을 압박하여 민재의 회사로 들어가는 모든 자금줄을 완벽하게 차단하는 잔혹한 조치를 끝마친 상태였다. 이제 그들에게 남은 것은 숨막히는 파산의 공포뿐이었다. 채권단이 대출금 상환을 일제히 독촉하기 시작하면 남아있는 이사진들은 겁에 질려
당장 살 길을 찾기 위해 발버둥 칠 것입니다. 지우는 커피잔을 내려놓고 태경의 책상으로 다가와 태블릿 화면에 나타난 주요 주주 명부를 날카로운 눈빛으로 빠르게 훑어내려갔다. 민재에게 맹목적으로 충성하던 측근들조차 지금쯤이면 자신의 재산을 지키기 위해 배신의 칼을 갈고 있을 것이 분명합니다. 우리는 그들의 얄팍한 공포심을 철저하게 파고들어 가장 연약한 연결고리부터 하나씩 무자비하게 끊어버리면 됩니다. 그녀의 치밀하고도 완벽한 전략은 태경의 입가에 짙은 미소를 번지게 만들었다. 당신의 그 차갑고 이성적인 복수 방식은 볼 때마다 제 피를 뜨겁게 달아오르게 만드는 아주 묘한 매력이 있습니다. 태경은 지윤의 허리를 부드럽게 감싸 안으며 귓가에 낮게 속삭였고 그의 깊은 눈동자에는 숨길 수 없는 강렬한 소유욕이 일렁였다. 내가 동원할 수 있는 태성그룹의 모든 합법적 비합법적 수단을 총동원하여 저들의 숨통을 서서히 조여주겠습니다. 우선 민재의 최측근이었던 자금 담당 이사부터 은밀하게 접촉하여 그가 숨겨둔 비자금 장부의 원본을 완전히 넘겨받도록 비서실에 지시해 두었습니다. 태경의 목소리는 서늘하면서도 지독하게 달콤했다. 한편 차갑고 삭막한 구치소의 면회실에서는 수의를 입은 민재가 초조하게 손톱을 물어뜯으며 자신의 전담 변호사를 애타게 기다리고 있었다. 수척해진 그의 얼굴에는 과거에 오만방자했던 위풍당당함은 온데간데 없이 사라지고 오직 극도의 불안과 공포만이 깊게 드리워져 있었다. 마침내 무거운 철문이 열리고 값비싼 양복을 입은 대형 로펌의 대표 변호사가 차가운 표정으로 들어오자 민재는 마치 구세주라도 만난 듯이 허겁지겁 유리 칸막이 앞으로 바짝 다가붙었다.